자, 오늘 14강 원과 부채꼴인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원이나 부채꼴은 다각형과는 좀 다른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다각형에서 마찬가지로 먼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그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먼저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자, 평면이 어떤 한 점이 하나 있고요.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일정한 거리, 딱 3이면 3, 5면 5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 다 모아놓으면 이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 요거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요게 이제 원을 우리가 결정짓는 요소죠. 중심은 어디에다 찍을 것이냐, 반지름은 얼만큼 길게 할 것이냐, 요걸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원은 말이죠, 꼭지점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앞에 다각형은 이제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은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원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잘라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원에서 그 일부분만 뚝 잘라가지고 어떤 일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호라고 합니다. 원 위에 두 점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해요. 그 호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선분의 기호를 이렇게 썼죠. 직선으로 끈 게 아니라 이제 원은 아무래도 이제 휘어져 있다 보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의 양 끝점, 원 위에 두 점 CD를 이은 선분, 뭐 AB를 이어도 하나의 선분이 나오고, 하여튼 이건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하고 D라는 두 점이 있으면 원주 위에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현이 되고, 이 원주를 따라서 이걸 원주라 그러죠.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얘가 호가 되는 것이죠. 되시죠? 자, 여기 보충 설명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호 AB는 길이가 짧은 쪽의 호를 나타내고 길이가 긴 쪽의 호는 그 호의 호 위에 한 점 P를 잡아 APB로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원 위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원의 일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도 호 AB다 라고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파란 거를 얘기하냐 빨간 거를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저 짧은 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긴 쪽은 중간에 점 하나를 찍어서 APB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P를 찍으면 뭐 APB가 이게 되겠지만 여기다 찍으면 이게 되는 거, 빨간 게 되는 거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한 점을 더 찍으면.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짧은 쪽, 세 점, 긴 걸 얘기하려면 세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뭐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그 원의 지름이고 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 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원 위 두 점을 이은 게 직선으로 이은 게 현이라고 하는데 그 현 중에서 제일 긴 게 바로 이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길다. 우리가 그거를 지름이라고 한다.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죠. 자, 되시죠?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일 겁니다. 용어가 한두 가지 더 추가될 수 있어도 이미 뭐 이 원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부채꼴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 O에서 원의 이름을 그냥 중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원 O에서 두 반지름 OA,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 그러니까 원 전체의 뭐 일부, 내부까지 포함해서 이 원 전체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자가 보통 둥글죠. 피자 일부분 잘라낼 때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내지 않습니까? 피자를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이런 걸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이 부채꼴은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부채꼴 OAB에서 두 반지름 OA, OB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부채꼴은 이 맞은 부채 모양의 도형이죠. 그래서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크면 클수록 부채가 쫙 펼쳐진 것처럼 보이고 중심각이 작으면 뭐 부채가 좀 접힌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폈다 접었다 하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달라요.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든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크기는 다를 수 있어도 부채꼴은 모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활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C와 D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현과 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부채꼴에서도 사실 요 두 점 A, B를 쫙 이으면 여기서 이제 뭐 활꼴이 생길 겁니다. 이걸 활꼴이라고 그래요. 자, 새로운 이름들이 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뭐 외우기 쉽죠? 다 특징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밑에 참고를 보면 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절반입니다. 원을 반으로 작은 거죠. 활꼴인 동시에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로 볼 수 있다. 아유,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활꼴이라고 볼 수도 있다. 활꼴 중에서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크게 만들 수 있는 활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C하고 D하고 두 점이 이어서 생기는 이 부분을 활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활꼴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활꼴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채꼴은 이런 부채꼴이 있지만 얘도 부채꼴입니다.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가 넘는 부채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반원의 경우엔 부채꼴이나 활꼴이나 뭐 어떤 걸로 보아도 좋다. 원의 절반이다. 지름으로 잘라낸 거죠. 되시죠?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 중 골라라. 자, 반지름이라는 건 어떤 거냐? 반지름이라는 건 바로 요놈이죠, 요놈. 그죠? 요놈, 혹은 요놈, 혹은 요놈. 뭐 뭘로 얘기해도 우리가 다 반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 저거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뭘로 했습니까? 영어 대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걸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찾아서. 자, A는 뭡니까? A는 이거는 부채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 때 많이 했던 뭐 줄긋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채꼴. B는 뭘까요? B는 요거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C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지름이죠. 지름. 지금 뭐 5에서 요까지만 온 게 아니라 색깔이 이게 전체가 다 있으니까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거 얘는 뭡니까? 얘는 현이죠. 현.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고요. E는 뭘까요? E는 활꼴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F 요건 호죠. 호. 그래서 이렇게 이어줍시다. 좀 보기 복잡한데 자, 반지름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되시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 2번이요.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현 AB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현 AB하고 반지름이 같다. 반지름이 두 개 아닙니까? 5의 5B가 다 반지름이죠. 그럼 얘네 세 개의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중심각은 60도입니다.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각형 OAB는 어떤 삼각형인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정삼각형의 한각. 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나? 3번으로 갑시다. 자, 한 원에서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질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부채꼴하고 활꼴이 같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반원일 때죠. 반원일 때. 그죠? 그럼 그때 중심각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180도가 되는 거죠. 되시죠? 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이제. 자, 개념 두 번째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 뭐, 제목이 좀 길다. 자, 무슨 얘기냐? 뭐, 제목은 길지만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알고 나면 당연한 얘기죠.
한 개의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각각 같다. 자, 원 하나에서 따져도 되고요. 똑같은 원 두 개에서 따져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심각이 같은 그 부채꼴 혹은 요 같은 중심각을 갖는 부채꼴에서의 호, 그 다음에 넓이, 이것들은 다 같다는 겁니다. 사실 중심각만 같으면요, 한 원에서 중심각만 같으면 이 두 개의 부채꼴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다 일정하니까. 그리고 뭐 꼭 하나의 원에서가 아니라 똑같은 원 두 개가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부채꼴 하나 저쪽에서 부채꼴 하나 해도 역시 그 부채꼴의 중심각만 같다 그러면 두 부채꼴은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각각 중심과 크게 정비례한다. 이 말이 바로 요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박스 안에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가 되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2배, 3배, 4배가 된다. 그림으로 보면 당연하겠죠? 이게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넓이도 2배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2분의 1배가 되더라도 또 마찬가지죠. 넓이도 2분의 1배가 되고 호의 길이도 2분의 1배가 된다. 자, 변하지 않는 것은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되시죠? 좀만 그려보면서 생각해보면 뭐 다른 이론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 4번 보죠. 자,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60도, 60도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이 있어요. 그럼 호의 길이도 같겠죠? 그러니까 x는 5가 되고요. 2번에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중심각이 달라 보이네. 이 중심각을 구하라 그랬는데 호의 길이가 2대 1이죠. 얘는 12고 얘는 여기 2배가 됐네. 그러면 얘도 이거의 절반 50도일 거라는 거죠. 왜? 호의 길이가 절반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넓이가 7이고 넓이가 21, 3배죠? 그러면 요 각도 3배입니다. 그래서 x가 35도의 3배 얼마야? 105도죠. 105도.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되시죠? 자, 개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은 이번엔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호가 아니고 현입니다.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크기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은데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하고 비슷한 거죠. 요각이 같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현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게 각이 2배가 되었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현의 길이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 길이의 2배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호의 길이는 물론 요거에서 2배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 넓이도 2배가 되긴 했죠. 이게 하나에서 2개짜리 이 부채꼴로 변하면 말이야. 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밑에 확인 문제 보죠. 자, 확인 5번을 보니까요,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심각이 두 개 같은 부채꼴이 있죠. 지금 거기서 현의 길이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x가 얼마? 6cm가 됩니다.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물론 이 두 개의 부채꼴도 합동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 뭐야? 이게 4고 이게 4니까 당연히 x도 똑같이 얘랑 같은 각 70도가 됩니다. 자, 별거 아니죠? 예,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핵심 유형 익히기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원 5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단 3.5AC는 한 직선 위에 있다. 근데 이 직선이 중심을 지나니까 AC라고 하는 선분은 바로 원의 지름이 되겠네요. 자, 이때 AB가 현이다. 맞는 말이죠. 각 AOB는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다. 호 BC에 대한 중심각은 뭐예요? 요 부채꼴의 중심각인 BOC죠. AOB가 아니라. 틀린 얘기입니다. AC는 원 O에서 가장 긴 현이다. 지름이죠? 지름이 가장 긴 현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A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은 활꼴이다. 자,
현 A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 활골 맞죠? 호 AB와 두 반지름 OA, OB로 이루어진 도형은 부채꼴이다. 자,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나온 다 정의가 되죠? 2번이 틀린 얘기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옆에 유제 두 문제 해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2번인데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현의 길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거죠. 이 앞 페이지에서. 자, x의 값을 구해라. 45도, 135도. 몇 배입니까? 이거 3배죠. 3배. 그죠? 3배. 그럼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겠죠. 같은 원에서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6cm의 3배니까 x는 얼마입니까? 18이 돼야 되겠죠. 2번의 경우에 얘가 120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90도네요. 그럼 요거 몇 도죠? 전체를 합해서 360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20하고 90하고 더하니까 210이에요. 그럼 360에서 그거를 빼자 이거지. 그럼 150도가 되죠. 요각이 150도입니다. 자, 일단 씁시다. 그러면 120도에 대해서 8cm면 150도에 대해서는 몇 cm냐? 120대 150이라고 하는 비하고, 그죠? 이 중심각의 비하고 호의 길이의 비가 같겠죠? 정비례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요 8대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 00 지워지고 이거 3으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3, 4, 12, 3, 5, 15. 그럼 4대 8은 5대 x 이렇게 읽어도 되고 4대 5는 8대 x 이렇게 읽어도 되죠. 그래서 x가 얼마입니까? 10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도 60도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아마 둘 다 정삼각형이면서 합동일 겁니다. 그래서 x가 얘랑 똑같이 11이다. 뭐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cm 4cm 요거 4cm 그럼 요거 하나 둘 세 개의 삼각형이다. 합동이다. 그럼 요거 50도 50도니까 x는 두 개 합쳐서 100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 쉬운 문제들이네요. 옆에 유지해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한 거 아시죠? 자, 유형 3번은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호의 길이의 비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AB 대 BC 대 CA 요거의 비가 2대 3대 4다. 요 길이가 2, 3, 4라는 얘기가 아니라 길이의 비가 2대 3대 4입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도 2대 3대 4가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 더하면 9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럼 이건 전체 9분의 2에 해당하고 9분의 3에 해당하고 9분의 4에 해당하겠죠. 전체라고 하는 게 360도니까 전체의 9분의 1은 얼마입니까? 이건 40도거든요. 그럼 9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80도가 될 거고요. 요거는 그게 3개 있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4, 32, 120도가 되고요. 요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4, 46, 160도가 됩니다. 이 세 개 합치면 36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2대 3대 4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BOC의 크기니까 답은 120도가 됩니다. 쉽죠? 유지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4번입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역시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40도, 140도.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40대 140이니까 2대 7이죠. 이건 2대 7 나눠보면 2대 7. 그럼 x 대 63도 2대 7의 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7, 9, 63 9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얼마입니까? 1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금방 비례식 하나면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비례식을 정확히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뭡니까? 넓이가 10제곱cm, 25제곱cm니까 2.5배죠. 2.5배. 그럼 이 각 중심각도 2.5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5배는 2분의 5니까 x의 2분의 5배가 바로 뭐가 돼? 2x 플러스 30이 된다. 각도 단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합시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일단 분수를 좀 없애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만 넘기면 x가 60도다 하는 거를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렵지 않죠? 유지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은 호의 길이 구하기인데요. 평행선이 주어진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AD하고 OC가 평행하다. 평행 표시되어 있죠? 요 각이 30도. BC, 호 BC가 9다. 이때 AD의 길이는 얼마냐? 요 길이는 얼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요 같은 원에서 얘기니까 호 AD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이거 연관되어 있는 어떤 각, 바로 이 보조선을 이렇게 가지고 요 중심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평행하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동위각 돼서 얘가 30도입니다. 그럼 얘도 30도야. 왜죠?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반지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냐? 30, 30이니까 60도. 얘는 120도가 돼야 되죠. 삼각형 내각 180도. 자, 그러면은 보세요. 3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9였으니까 그거의 4배로 이 각이 커졌죠. 그럼 호의 길이도 4배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9, 4, 36이 되죠. 9 곱하기 4.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되시죠? 보조선 하나 그어본 게 맞으면 신의 한 수죠. 여기서는. 자, 유제 해보시고 마지막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6번은 앞에 내용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정답 2개를 찾아내라. 옳은 거 2개를 찾아내라.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어떤 조건입니까? 각 COD는 요각이죠. 요각이 AOB라는 각의 2배다. 그럼 요거를 점 하나로 표시한다면 점 2개로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요? 그럼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때 현 AB는 2분의 1 CD. 즉, 이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라는 얘기인데, 현은 정비례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자, 이걸 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죠. 중심각이 2배니까 호의 길이도 2배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은 삼각형 OCD의 넓이는 2배의 OAB의 넓이와 같다. 자, 요건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 같지만 4번하고 비교해보세요. 부채꼴 자체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은 부채꼴의 크기도 2배가 돼서 넓이가 2배가 되지만,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얘기죠. 3번 같은 경우에 얘하고는 넓이가 2배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넓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커지면.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은 뭘까요? 각 OAB하고 각 ODC하고 2배 차이 난다. 자, OAB는 뭡니까? OAB 요각이죠, 요각. 그 다음에 ODC 요각. 얘가 이거의 2배라고 그랬는데, 뭐 이 중심각이 이거의 2배라고 해서 밑각이 얘가 반대로 2배라는 보장은 없죠. 이게 몇 도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문제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과 4번이 옳은 얘기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실력 쌓기 연습 문제 다 풀어보시고 15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